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7시 9분.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34% 올라서 389.81. 사실 뭐 움직인 게 없어요. 네. 상단선인 392.76? 예, 여기도 지금 가지 않은 상태고, 하단선은 380대 있으니까요.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상단선도 안 갔고, 하단선도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만약에 지금, 오늘 그려놓은 게, 월봉의 저가일 수도 있고, 반대로 월봉의 고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봉의 저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게 월봉의 저가라면 한 412 정도까지 볼게요. 412. 412까지 올려보면 더 가야 되네요. 415. 예, 415. 415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13? 만들어진 저가가 월봉의 저가가 되려면 411? 한 411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411. 411. 지금 만들어진 봉의 저가가 이번 달의 저가라고 생각이 되시면 411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현재 만들어진 봉의 고가가 이번 달의 고가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월봉의 하단선인 380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380까지 가보면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단선 구조, 지금의 상단선의 구조에서 380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상단선이 닿으니까 지금 고가 상태에서 내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T4까지 가는 게 좋으니까 한 395 라인까지 올라가 주면 더 모양새가 좋겠죠. 이렇게 395에서 이렇게 그리면 모양새가 딱 좋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380까지 떨어뜨리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아마도 395 라인 근처까지는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트가 꽤 이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려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만들어진 고가에서 398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지금 만들어진 상단선의 위치가 398인데 398까지 오른다고 했을 때 필요한 저가는 386.29예요. 이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진 봉을 봤을 때 현재 만들어진 봉의 저가가 이번 달의 저가라면 411대까지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만들어진 봉의 고가가 이번 달의 고가라면 380 아래로만 내려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윗꼬리를 좀 그럴듯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한 395 정도까지 올랐다 떨어지면 모양새가 꽤 잘 나오는 편이고요. 월봉의 상단선 위치가 398 정도에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있는 상단선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예상되는 저가는 386.29 정도 되니까 지금의 저가 구조로는 폭등을 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보는 게 무의미한 게 아직 뭐 움직인 게 전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월봉은 지금 사실상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월봉은 거래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주봉의 상황이 지난주랑 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난주에 하단선 안 찍고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내려 꽂았죠. 지금도 똑같이 하단선을 안 찍고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상단선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지금 만들어진 이 391에 있는 상단선은 그렇게 강한 상단선이 아니라서 이걸 믿고 배팅을 하기에는 조금 아리까리한 거죠. 오히려 395 라인에 있는 상단선을 쓰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에 배팅을 하고 싶다면 최대한 395 근처까지는 붙여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은 사실상 지난달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은 매수 전략 자체가 불가능한 봉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월봉의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거나 주봉의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상방인 경우. 근데 지금은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으니까 주봉을 가지고 이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주봉의 하단선 또 안 썼어요. 주봉의 하단선을 쓰게 되는 상황이 오면 아마도 지난주 저가를 깰 확률이 커서 그러면 이제 지난주 저가를 깨면 주봉의 하단선을 사용하고 월봉의 전봉 저가를 손절선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379대가 손절선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380대 후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면 손절폭만 해도 10호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최대한 391을 넘으면 가능하지만 최대한 395 근처까지는 좀 붙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매수 전략은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면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난달 저가에 가깝게 붙여서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죠. 일봉은 이게 이제 갭상승이 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가를 깨지 않는 방식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봉도 하단선이 엉망이고 주봉도 하단선이 애매하고 월봉은 하단선이 지난달 저가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매수할 수는 없는 위치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제 내일이 오겠죠. 내일이 오면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가 시작됩니다. 원래 그래요. 장대 음봉이 나고 횡보하면 상단선이 쫙 내려옵니다. 자, 지금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394 라인에, 그 다음에 392 근처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90 못 가서 하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위치는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위치는 4번인데, 이 구조에서는 갭상승이 오지 않으면 저가를 방어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가를 방어할 수 없으면 내일부터 다시 1구간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다 1구간입니다. 고저종 다 1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게 생기면 상승하기에 불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상단선이 첩첩산중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갭상승이 온다고 해도 뭐 하나 정도나 틀어질 수는 있어요. 각도가. 근데 지금 하나, 둘, 보이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단선의 역할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395 라인까지 한번 붙여준다 그러면 한번 그때는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가랑 종가 투자 심도는 올랐는데 고가는 안 올랐어요. 고가는 안 올랐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도는 수요일까지는 내려만 갑니다. 고가 투자 심도는 수요일까지는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화수 중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화수. 화요일, 수요일 중에 혹시 395 근처까지 오시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려진 그림으로만 보면 월, 화, 수, 금요일까지 다음 주 월화가 또 내리기가 좋아요. 월화가 내리기 좋고 수목금이 오르기 좋고 이번 주는 화수가 내리기 좋고 목금이 오르기 좋고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금요일 날 내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하락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요일 하락은 주봉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락이 제일 의미가 크죠. 어쨌든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오늘 고가를 내일 넘어도 수요일 날 화요일 고가를 넘지 못하면 월요일 고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에서 얼마큼 멀리 벌어지느냐가 사실 매도자에게 담보되는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수요일에 화요일 고가만 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일봉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제 선물 지수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죠? 양봉으로 끝났다라는 거 빼고는 그다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주봉 하단선 찍었을까요? 안 찍었는데요. 여기도 안 찍었어요. 저가가 389.6인데 하단선의 위치는 389.43입니다. 그러니까 안 찍고 상단선 들다 말았고 실제 상단선의 위치는 395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올라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봉은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답이 없어요. 이건 갭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위아래 다 막아놓은 거라 진짜 답이 없는 흐름이에요. 자, 일봉까지 다 봤죠? 돈을 보면 개인이 2657억, 외국인이 3562억, 기관이 6369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관이 샀죠. 선물을 보면 개인이 3천억을 매도했고 기관이 6246억을 매도했어요. 외국인은 9910억. 엄청나게 매수했죠. 정작 선물은 저렇게 미친 듯이 샀는데 콜은 외국인이 콜 매도, 그죠? 풋은 매수. 위클리는 콜은 매도, 풋도 매도. 그러니까 위클리는 개인이 상방에다 배팅했고요. 하방. 위클리는 개인이 하방에다 배팅했고 옵션도 개인은 하방에다 배팅을 했는데 외국인은
위클리는 상방에다 베팅했는데 옵션은 하방에다 베팅했어요. 문제는 이제 선물이죠. 예, 선물이 지금 많이 사서 누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천억 정도? 예. 7천억 정도를 이제 매수가 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예. 금투. 증권은 오히려 선물을 다 털어버렸고, 그쵸? 누적으로 봤을 때 없잖아요. 외국인이 7,264억을 들고 있는 거죠. 반면에 개인이 6천억을 들고 있으니까요. 지금 개인이 하방에 외국인이 상방인 포지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포지션 정리하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하락이 다소 느려지겠죠.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월봉의 상단선 392 이상에 있고요. 주봉의 상단선은 395 라인 정도에 있으니까 만약에 고가를 그린다 그러면 제 기준에선 392에서 395 사이 어딘가에 고가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 외국인이 선물을 끌고 간다면 그 정도의 위치까지는 몰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정도의 위치에 왔을 때 외국인이 선물을 던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월봉의 고가는 그 위치 정도에서 그려보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월봉은 사실 매수 전략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가를 찍고 내리면 지난달 저가까지는 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거는 키움에서 제공하는 옵션 포지션이에요. 옵션 포지션인데 추정치니까 다 믿을 수는 없고 참고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은 397.5코, 외국인은 397.5코를 샀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395는 팔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양새로 보면 엄청나게 위로 가겠다라는 뜻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별반 의지가 없고요. 반대로 풋은 372까지는 다 사드렸어요. 매도 없이. 그러면 당일 거래로만 보면 외국인이 아래로 보는 지수는 370 정도 되는 거고 위를 보는 지수는 4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누적으로 보면 다 매도예요. 407.5 매수한 거 빼고 그 밑으로는 오늘 산 397.5를 제외하면 다 매도입니다. 콜이. 그러니까 이건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크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397.5를 언제 포기하는지를 관찰하는 게 빠르지 여기서 이게 상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콜 포지션만 보면 위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콜 매도를 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에는 어차피 선물이 청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위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아래로는 거래가 없어요. 생각하신 것보다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저기 385까지는 뭐 거의 관심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382부터 관심을 갖는데 381을 지금 매도 쳐놨죠. 외국인이. 그리고 그 밑에는 싹 다 매수했어요. 보시면. 그리고 개인이 그 밑에 있는 걸 다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면 아래로 382 정도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 왕창 폭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의 누적된 데이터로 추정할 수 있는 건 382.5 정도까지만 내려갔다가 멈추는 케이스 하나가 있고, 오히려 그냥 350대까지 밀어버리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82.5라는 거는 지난달 저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82.5까지 간다라는 거는 지난달 저가를 지키겠다는 거고요. 350까지 간다라는 거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흐름을 참고할 때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느냐 붕괴하지 않느냐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형태로 가면 382 위에서 그 어딘가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이제 35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무슨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위로 가는 건 모르겠어요. 이건 위로 가려고 그리는 차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400까지 보여요. 최대 400. 지금 상태에서 끌어올리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는 40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 공간이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른다면. 그런데 지금 저가로 올라가면 410대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옵션 포지션으로는 410대까지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는 한은 410대의 지수를 가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오늘 만들어 놓은 저가가 이번 달에 저가가 될 확률은 또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가를 언제 낮추는지 관심 있게 보세요. 고가. 일봉에서 고가를 낮추는 시점, 그 시점이 이번 달 고가를 만드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지금 선물 매수를 들고 있으니까 선물 매수를 청산하기 위한 상승은 한 번이나 두 번쯤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청산하는 행위,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고가를 일봉에서 낮추는 행위, 그 한 가지를 따로따로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